당신은 누워있는데도 머리가 더 또렷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몸은 이미 지쳤는데 눈은 마치 감기를 거부하듯 크게 떠져 있는 상태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단 1분도 잠들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리고 아무리 자려고 노력해도 몸이 반항하면서 잠이 사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한 신호 같지만 이런 것들이 매일 밤을 진짜 전투로 만들어버립니다. 만약 당신이 이걸 단순한 피로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안타깝게도 그건 위험한 오해일 수 있습니다. 잠은 몸의 중요한 필터와도 같아서 이 필터가 고장나면 다른 모든 장기들이 함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뒤에야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은 균형 감각을 잃거나 이유 없이 어지러움이 나타나기도 하며 심한 경우에는 에너지를 재생하지 못해 쇠약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잠은 마치 지하수와 같아서 그것이 고갈되면 숲 전체가 메말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우리는 여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잠들기 전 습관에서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을 높이고 아침에 맑은 정신과 생기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면 과학을 30년간 연구해온 전문가 박기석입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이 잠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약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을 제 평생의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수십 년간 몰랐던 노년층 불면의 진짜 핵심 비밀을 알게 되어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자는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병원에서는 들을 수 없는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저는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잠들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게 만든 그 순간을 지금도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 진료가 끝난 후 70살쯤 되는 김영애 할머니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오래 머무르며 계속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진료실에 저와 할머니만 남았을 때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요즘 제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할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어떤 검사로도 측정할 수 없는 무거운 피로감과 극심한 소진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10년이 넘도록 한 번도 온전히 잠을 잔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지역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요리도 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피로가 몰려올까 두려워 밖에 나가는 것도 꺼리고 계셨습니다. 김영애 할머니는 불면이 심해지면서 마치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외로움을 호소하셨습니다. 밤이 오는 것이 무서워 해가 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하셨죠. 매일 밤 10시만 되면 침대에 누웠지만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머릿속은 마치 폭주하는 기차처럼 멈추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잠에서 깨기 일쑤였고 일단 깨고 나면 다시 잠들기 위해 2~3시간은 뒤척여야 했죠. 그 시간 동안 할머니는 지나간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걱정거리들을 끝없이 되뇌이며 혼자만의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단 1분도 못 잔 것 같은 느낌과 함께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할머니의 삶은 점점 더 좁아졌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손주들과의 시간도 피하게 되었는데 언제 피로가 몰려와 짜증을 낼지 몰라서였습니다. 요리를 하지 않으니 식사도 대충 때우게 되었고 영양 상태마저 나빠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겉보기엔 노화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만성 불면이 갉아먹은 삶의 생기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면은 단순히 밤의 문제가 아니라 낮의 삶을 조금씩 빼앗아 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런 이야기가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기존의 치료 방식, 오로지 약만 의존하는 방식이 고령층에게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더 이상 30이나 40의 몸처럼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에게 수면 부족은 단순히 잠이 부족하다의 문제가 아니라 뇌 에너지 생성의 불균형, 교감 신경계의 약화, 그리고 무엇보다 해마다 조금씩 흐트러지는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의 문제였습니다. 노년층이
잠들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생각이나 걱정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원인은 밤이 되면 뇌 에너지가 너무 빠르게 소모된다는 데 있습니다.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새로운 에너지를 찾기 위해 몸을 깨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다가 갑자기 깨거나 몸이 졸린데도 머리가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잠의 초반 몇 시간 동안 뇌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몸은 나머지를 스스로 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저도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저 역시 30대 후반부터 5년 정도 극심한 불면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누우면 피곤한데 머리는 마치 꺼지지 않는 기계처럼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깊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얕은 잠만 겨우 잡고 있는 일과 개인 생활 모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학적 지식을 갖고 있어도 제 몸 앞에서는 무력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마치 머리가 돌로 가득 찬 것처럼 무겁고 하루 종일 몽롱한 안개 속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잠을 설친 날에는 손의 감각마저 무뎌지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저를 더 깊은 연구로 이끌었습니다. 해결책이 꼭 강한 약이나 값비싼 장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제 몸의 반항을 통해서였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기적 같은 방법도 근거 없는 민간요법도 아니었습니다. 신경과 에너지 대사의 가장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몸이 스스로 생체 리듬을 조절하게 돕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더 깊이 연구하고 제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 본 뒤 적합한 환자들에게도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보여준 변화는 제가 이전의 접근 방식을 돌아보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빠르게 좋아지는 건 아니었지만 상당수는 다시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게 되었고 한밤중에 깨지 않으며 예전처럼 약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여정의 시작점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적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완하고 뇌의 에너지 균형을 안정시키며 본래의 휴식 리듬을 회복하도록 돕는 완전히 자연스러운 방법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방법은 노년층의 생리적 특성에 맞으며 많은 수면제처럼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제가 그 해답을 찾게 된 정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86살의 정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목수로 일했던 분으로 손이 떨리고 있음에도 오랜 세월 노동으로 다져진 섬세함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놀라울 정도로 환한 얼굴로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푹 잘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제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자 그는 고향에 사는 사촌 누나가 잠들기 전에 작은 혼합물을 마셔보라고 알려줬는데 그날부터 6, 7시간씩 이어서 자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저는 더 알고 싶어서 그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의 설명을 듣고 저는 놀랐습니다. 그 혼합물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한 민간요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든 사람들의 생물학적 기전에 아주 잘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혼합물은 천연꿀과 소량의 미네랄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두 가지 모두 매우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층 뇌가 흔히 겪는 약점을 정확히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바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의 부족, 그리고 신경계를 이완시키는 능력의 감소입니다. 저는 뇌에서 자연당이 어떻게 대사되는지, 신경신호 전달에서 나트륨과 미네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꿀에는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천천히 방출하는 단당류가 포함되어 있어 한밤중 뇌가 에너지 고갈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긴 터널을 지날 때 전기가 끊기지 않도록 예비 발전기를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한편 소량의 미네랄 소금은 세포 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신호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금은 우리가 흔히 아는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기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연소금을 아주 소량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요소가 결합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으로 전환되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잠들기 전에 어떤 차나 음료를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알려드린 이 혼합물과 비교해보면 놀라운 차이를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먼저 시험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여러 해 처음으로 저는 늦은 밤 부엌에 앉아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가락을 타고 미네랄 소금을 한 꼬집 넣었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고 그저 작은 실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일어난 일은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혼합물을 마신 지 약 30분 뒤 저는 몸이 가벼워지고 심장이 느려지고 머릿속에 소음이 잦아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계가 마침내 기름칠을 하고 멈춰선 듯한 평온함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빠졌고 평소처럼 한밤중에 깨지도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수년 동안 잃어버렸던 맑은 상쾌함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며칠간 더 시도해보았고 결과는 계속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방법의 안전성과 근거를 확신하게 된 저는 이 방법을 소수의 적합한 환자들에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분은 과거 군인으로 복무했던 78세의 이정훈 할아버지였는데 그는 늘 과거의 긴장된 기억 때문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그는 잠을 자도 마치 귀신이 귓가에 속삭이는 것 같은 환청에 시달린다고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에게 꿀과 소금 혼합물을 잠들기 30분 전에 따뜻하게 마시도록 안내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그는 이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제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악몽이 아니라 아침 햇살이 저를 깨워. 그 말은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점점 더 많은 환자들이 잠을 잘 자기 시작했고 그들이 말하는 변화는 모두 비슷했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에 흠칫 깨지 않고 몇 시간씩 뒤척이지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이런 변화들은 저에게 때로는 복잡함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기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진짜 해결책이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많은 환자들이 단순한 한 가지 혼합물만으로 수면이 개선되는 모습을 본 후 저는 왜 꿀과 미네랄 소금의 조합이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위한 원초적인 생물학적 기전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몸이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 기전을 작동시키기 위한 조건이 더 이상 갖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평범해 보이는 재료가 바로 몸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정확히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꿀은 그저 자연 감미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면 연구에서는 꿀이 잠 중간 단계에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천천히 방출되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간주됩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뇌가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부족하다고 느끼면 즉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해 몸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많은 노년층이 자신도 모르게 바로 이 기전 때문에 새벽 3시, 4시쯤 잠에서 깨곤 합니다. 우리가 꿀을 섭취하면 에너지가 꾸준히 방출되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도 않고 너무 빨리 떨어져 뇌를 놀라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더 이상 한밤중에 깨지 않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네랄 소금은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노년층은 신경세포의 전이 조절에 필요한 미량 미네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민감해지면 아주 작은 자극에도 쉽게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옆 사람이 뒤척이는 작은 소리에도 잠이 확 달아나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소량의 미네랄 소금은 이러한 신호 전달을 안정시키며 마치 신경계의 민감도를 낮춰주는 것처럼 작용하여 몸이 자연스러운 휴식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두 성분의 결합입니다. 꿀만 사용하면 뇌는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만 신경계는 여전히 긴장 상태일 수 있습니다. 미네랄 소금만 사용하면 신경계는 안정되지만 뇌가 수면을 유지할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갖지 못합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비로소 몸은 스스로 이완 스위치를 켤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을 갖추게 되고 수면이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그 시기 저는 이 방법을 더 면밀히 관찰하기 위해 소규모 환자 그룹에 적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사례가 대구에 혼자 살고 있는 79살 박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잃은 지 10년이 넘었고 그 외로움 때문에 잠이 마치 마지막 잎새처럼 부서지기 쉽고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생활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작은 소리 하나만 나도 잠에서 깨고 이후로는 오래도록 뒤척이곤 했습니다. 이불 속에서 하염없이 시계를 바라보는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혼합물을 잠들기 전에 사용하도록 안내했을 때 할머니는 꽤 망설였습니다. 단맛이 나면 살이 찔까 걱정했고 소금이 혈압에 나쁜 영향을 줄까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사용량이 매우 작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전혀 해가 없다고 설명해드렸습니다. 사흘 뒤 할머니는 놀란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은 오랜만에 무섭지 않았어요. 잠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잠들지 못하는 밤에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나요? 지금 댓글에 남겨보세요. 뿐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사례를 만났습니다. 72세의 최영수 아저씨로 오랫동안 공사장에서 일에 관절에 통증이 많았습니다. 그는 종종 척추를 타고 내려오는 묵직한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혼합물을 일정 기간 사용한 뒤 그는 통증은 여전히 있지만 더 이상 한밤중에 놀라서 깨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기는 하지만 다시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수면의 목표는 불편함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신경계의 민감도를 낮춰 몸이 안정된 휴식 리듬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른 많은 환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유 없이 한밤중에 깨는 일이 사라졌고 몇 시간씩 뒤척이지 않게 되었으며 깰 때마다 느끼던 불안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가벼워졌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심장이 천천히 편안하게 뛴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몸이 나이에 의해 잃어버린 내적 조절 능력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젊었을 때처럼 공원을 산책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할머니는 오랜 세월 하지 못했던 요리를 다시 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이상 가족에게 짜증을 내지 않는다며 웃었고 누군가는 삶에서 길을 잃은 듯한 외로움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해했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삶과 다시 연결되도록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이 경험들을 통해 저는 이 방법이 단순한 수면 보조 요령이 아니라 나이가 들며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내적 균형을 회복하는 열쇠라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진료하던 환자들이 이 간단한 방법으로 점점 더 수면이 개선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중요한 점이 단순히 꿀이나 미네랄 소금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시간 방식, 그리고 잠들기 전에 마음가짐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 병원 지붕 위로 눈이 살짝 내려앉던 날 저는 거의 20년 동안 불면에 시달렸던 이영호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늘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굽어있던 그가 그날은 허리를 조금 더 펴고 눈빛도 맑아졌고 목소리마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면 바로 창밖부터 봐요. 눈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그 말은 짧았지만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그의 수면은 단순히 나아진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감각을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환자들이 다시 잠들기 시작하면 그들은 단순한 건강 회복을 넘어서 삶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손주들과 대화를 더 많이 하고 산책을 나가고 싶어하고 요리를 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한 할머니는 이제 밤이 무섭지 않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요즘은 다시 꿈을 꿔요. 이번엔 힘든 꿈이 아니라 아이처럼 가벼운 꿈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때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싼 의료 기술이 아니라 인체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방식을 존중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꿀과 미네랄 소금을 결합하는 방법을 더 널리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기적으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한 신체에 생리적으로 적합한 보조 방법으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혼합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잠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끄고 방을 조용하게 하고 몸이 휴식해도 된다는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이 방법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긴장을 줄이고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자연스러운 보조임을 매번 강조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노년층 불면의 진짜 원인은 뇌 에너지의 빠른 소모와 신경계의 과민 반응에 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 꿀과 소량의 미네랄 소금 혼합물을 따뜻하게 마시면 뇌에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공급하고 신경계의 민감도를 낮춰 한밤중 각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방법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신체의 자연스러운 이완 스위치를 켜는 열쇠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꿀 한 숟가락과 미네랄 소금 한 꼬집을 섞어 잠들기 30분 전에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불빛을 끄고 편안한 상태에서 몸에게 쉬어도 좋다는 신호를 주세요. 당신은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할 시간을 허락해주세요. 오늘 밤이 당신의 고요한 밤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깊은 잠, 그리고 활력 넘치는 아침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야 앞으로 더 깊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